그 자원들이, 일적 자원들이 자기가 그 회사에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. 여러분들도 취업을 해서 갔는데 그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형태의 대우를 하느냐, 또 어떻게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회사하고 같이 하느냐 아니면 이직을 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자본주의 시대에는 주주가 되는 게 결국은 주인이 되는 겁니다. 이 직원들이 독립을 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서 나가는 거죠. 그래서 그러면 주주를 만들어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. 그래서 저희는 당시에 3명의 최대 주주가 75%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25%를 스타트했던 한 10명의 직원들이 쉐어를 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새로 신입사원을 뽑을 때마다 500만 원씩 주식을 청약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. 주식 청약을 500만 원씩 하게 되다 보니까 직원이 늘어나면 늘어날 만큼 저희 대주주의 지분은 적어졌죠. 그래서 지금은 대주주 지분이 22%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. 그 정도로 전체를 직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게 됐고, 그래서 직원들하고 주식을 같이 공유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애사심을 갖게 됩니다. 자기는 주인이다. 그리고 또 투자를 했고, 또 투자를 했으니까 그 투자 금액이 더 큰 리턴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, 이런 이제 환경이 되었고요.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희가 회사를 만들고 하나투어를 출범을 시킨 지 2년 만에 IMF를 맞게 됩니다. IMF 구제금융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산업이 엉망이 됐죠.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사실 여행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. 왜냐하면은 여행업 자체가 해외로 나가는데 해외로 나갔을 때 환율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 여행업입니다. 그래서 900원 하던 원화가 1,800원 가고 이러니까 2배의 경비를 부담을 해야만 해외를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고, 그래서 여행객들이 95% 격감을 합니다.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직원들을 상대로 3개의 안을 내놨었습니다. 첫 번째는 지금 인력으로서는 저희 회사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30%의 인력만 있으면 된다. 그래서 30% 인력을 어떻게 배치를 할 거냐, 그리고 또 누가 나와서 일을 할 거냐, 이런 부분에 고민을 서로 하게 되고, 그런데 모두 다 주인이고 모두 다 주주기 때문에 서로 회사를 살려야 된다는 그런 공감되는 가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안은 한 달에 열흘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와서 근무를 하자. 두 번째, 한 달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고 3개월에 이렇게 노테이션을 하자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 직원이 나와서 일을 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급여를 가져가자. 이 3가지 안을 서로가 논의를 하고 토의를 해서 마지막 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. 근데 다행히 마감을 할 때 저희가 장부상 이익금이 3억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매월 5천만 원씩 6개월 동안에는 그걸 운영자금으로 급여로 가져갈 수 있도록 운영자금으로 회사에서 제공을 하겠다. 그리고 전 직원이 나와서 그러면 열심히 해보자. 이런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요.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나와서 일을 하고, 또 여행업계가 95% 매출이 격감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여행사들이 직원들을 줄이는, 직원을 내보내고, 심지어는 이 여행 발권을 하려면 카운터가 필요하잖아요. 이 카운터조차도 전부 내보내고, 이렇게 돼서 출장 가는 직원들 항공권조차도 여행사들이 직접 끊는 여행사가 드물 만큼 직원들이 적어졌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역할이 굉장히 커진 거죠. 그래서 저희가 그 여행사에 가서 오히려 항공권 예약도 해주고 발권도 해주고,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여행사는 파리가 날리는데 저희만 바쁜 거예요. 별 수입도 없이. 왜냐하면 저희는
그 여행사에다가 항공사에 직접 하지 않고 저희가 직접 핸들링을 해줌으로써 그 여행사의 수익을 보전해주고 저희는 항공사하고 어떤 인센티브 시스템 같은 거 계약을 해서 그 수입원으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이러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는 굉장히 바빴죠. 수입은 없지만. 그러다 보니까 회사는 열심히 돌아가고 움직이는데 정작 수입 모델은 별 볼일이 없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마침 다행스럽게도 항공사들조차도 똑같은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항공사 직원들이 다른 여행사를 방문을 하면은 전부 한숨뿐이고 그나마 저희 회사로 와야만 뭔가 일이 있으니까. 그래서 그 항공사 직원들이 저희 회사 와서 전부 일을 했어요. 한국에 취항한 한 30개 항공사가 전부 와서 자기들 일처럼 저희 일을 해주고 심한 경우에 요금이 안 맞으면 자기가 요금을 맞춰서 넣고 뭐 직접 일을 핸들링 할 정도로 그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부쩍 커졌고 성장을 해서 그 다음에 바로 저희가 1위로 여행업계에서 1위로 이렇게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. 여러분들 여행업계든 어떤 업종이든 1위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. 그렇죠? 여러분들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서도 1위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잖아요. 그렇지만 그 1위가 되는 그 기회, 누구나 기회는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1위를 할 수 있고 1위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.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여기 보면은 2003년부터 저희가 2004년, 2005년, 2006년, 2007년 이렇게 저희 성장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희가 단순하게 1위가 아니고 한국에서 2위, 3위, 4위를 합쳐도 저희를 따라오지 못할 만큼의 1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.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. 저희 같은 경우에는 FM을 회사를 운영하면서 FM, 정말 교과서,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인재를 중요시하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기준에 준용하는 회계 처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회사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출에서 당기순이익 산출하고 세금 내는 과정까지를 워낙 투명하게 관리를 해왔어요. 실제로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회사는 직원이 전부 주주잖아요. 주주기 때문에 주주들한테 저희 회사의 내용을 경영인으로서 알려야 될